안녕하세요. 오늘 진짜 흥미로운 주제 하나 파헤쳐 볼 건데요. 바로 2026년 5월 26일 오늘 터져나온 굵직한 글로벌 뉴스들이 도대체 내 밥그릇, 그러니까 내 직장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겁니다. 이 연결고리들 지금부터 하나하나 쫙 꿰어보겠습니다. 솔직히 중동에서 싸우는 거나 미국에서 결정 내리는 게 내 출퇴근이랑 무슨 상관인가 싶으시죠? 에이,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하실 텐데 절대 아닙니다. 오늘 나온 10가지 핵심 뉴스들을 쭉 따라가다 보면 저 멀리 국제적인 갈등이 우리 회사 채용 공고로 직결되는 소름 돋는 루트를 직접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 살펴볼 큰 그림은 네 조각입니다. 지정학적 위기부터 시작해서 글로벌 AI 트렌드, 지역별 기술 격차,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 직장 내 불확실성까지 거시경제에서 우리 책상 앞까지 쭉 한번 달려보죠.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지정학과 글로벌 시장, 전 세계적인 갈등과 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엇갈리고 있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미국하고 이란의 종전 협상, 이것도 꽉 막혔습니다. 아예 멈춰 섰어요. 미국은 너네 핵심 핵 프로그램 당장 제한해라 이러고 있고, 이란은 숨 막히니까 당장 경제 제재부터 풀어달라고 맞서고 있거든요. 양쪽 다 한치의 양보도 없는 상황이죠. 이 팽팽한 줄다리기가 바로 전 세계적인 불안감을 키우는 첫 번째 도미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 지갑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바로 이 90이라는 숫자 하나로 설명이 됩니다. 전문가들이 딱 경고했어요. 호르무즈 해협 쪽 긴장이 좀 풀려도 국제유가가 당분간 배럴당 90달러 밑으로는 안 떨어질 거라는 거죠. 왜냐고요? 단순한 싸움 문제가 아닙니다. 배들이 안전하게 다니려고 항로를 빙빙 돌아가고 해상보험료는 껑충 뛰었죠. 이게 아예 구조적으로 굳어져 버린 거예요. 당장 기름값, 물류비 폭등으로 이어지는 실물 경제에 진짜 타격인 셈입니다. 이 난리통의 글로벌 공급망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중국 최대 건설 장비 업체죠. XCMG 그룹의 움직임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미국이 자꾸 공급망에서 밀어내려고 압박하니까 아예 그룹 회장이 직접 자원이 풍부한 인도네시아랑 호주로 날아갔어요. 거기서 핵심 원자재를 싹 다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를 그냥 피하는 게 아니라 다른 길을 뚫으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새로운 파트너십을 찾아 나서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렇게 으르렁대고 있는데 정작 시장의 공포감을 보여주는 빅스 지수는 오히려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이상하죠? 금융시장은 지금 전쟁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공포보다 기업들이 1분기에 돈을 얼마나 잘 벌었는지 그 실적이라는 팩트에 더 열광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시끄러운데 시장은 안도하고 있는 이 기묘한 엇박자,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자, 그럼 자연스럽게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 볼까요? 글로벌 AI의 파급 효과입니다. 첨단 기술들이 어디서 테스트되고 있고 또 어떤 반발에 부딪히고 있는지 짚어보죠. 정말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지금 유럽이랑 중동에서 전쟁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 끔찍한 전장이 완전히 최첨단 AI랑 로봇 무기들의 실전 테스트장이 돼버렸습니다. 러시아가 쏘는 극초음속 미사일 오레시니크부터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드론까지 가장 비극적인 현장에서 가장 앞서가는 기술들이 실험되고 있는 참 아이러니하고 무서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을 지켜보던 프란치스코 교황이 아주 뼈있는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바로 새로운 바벨탑이라는 표현인데요. 인간이 통제할 수도 없는 AI 자율무기체계들, 이거 정말 위험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전 세계가 나서서 제어해야 한다고 촉구한 겁니다. 기술이 인간의 통제력을 완전히 벗어났을 때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 딱 와닿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법이나 제도는 이런 속도를 따라가고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유럽연합이 아주 강력한 종합 AI 규제법 시행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요. 여기서 또 문제가 터집니다.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들이 이 규제 좀 헐겁게 만들어 보려고 브뤼셀에다가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 부으면서 로비를 한 거예요. 결국 유럽 의회가 이거 입법 독립성 훼손된 거 아니야? 하면서 대대적인 조사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기술을 쥐고 흔들려는 빅테크와 그걸 어떻게든 통제하려는 규제 당국 간의 진짜 전쟁이 시작된 셈이죠. 세 번째 섹션, 기술 분야의 지역별 변화입니다. AI가 국가 간 반도체 격차를 어떻게 벌려놓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건 AI가 그냥 신기한 기술이나 무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예 국가 경제에 급을 나눠버리고 있거든요. 최근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거의 2%나 껑충 뛰었습니다.
이 2% 상승이 뉴력 증시 전체를 아주 멱살 잡고 끌어올렸어요. 아무리 거시경제가 불안하다 어쩌다 해도 결국 반도체 같은 첨단 기술의 막강한 파워가 글로벌 자본시장을 완전히 쥐락펴락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죠. 자, 이걸 국가별로 보면 상황이 얼마나 극명하게 갈리는지 아실 겁니다. 대만 한번 보세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무려 1.8%포인트나 수직 상승했습니다. 전 세계 AI 인프라 확충 수요를 대만 파운드리가 싹 다 흡수하고 있으니까요. 반면에 한국은 어떨까요?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 쪽에 너무 쏠려 있다 보니까 고작 0.3%포인트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AI라는 거대한 생태계 안에서 도대체 어느 자리를 차지하느냐, 이게 나라 전체의 경제 성장 궤도를 완전히 뒤바꿔 놓고 있는 겁니다.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 섹션입니다. 직장에서의 불확실성. 지금까지 말씀드린 저 멀리 거시경제의 공포가 당장 우리 책상 앞에 결정에 어떻게 스며드는지 확인해 보죠. 자, 이제 아까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와 볼까요? 저 멀리 중동의 긴장, AI 패권 전쟁, 이런 것들이 내 일자리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한국 500대 대기업의 평균 이퇴직률 데이터를 보면 답이 딱 나옵니다. 2022년에 9.2%였던 이퇴직률이 2024년 올해는 7.7%로 확 떨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밖에는 전쟁 나고 경제는 불안하니까 직장인들이 아유, 지금 이직 같은 모험할 때가 아니다. 그냥 지금 다니는 회사에 딱 붙어 있는 게 최고다. 라며 고용 안정성을 1순위로 두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글로벌 위기가 결국 우리들의 커리어 전략까지 싹 바꿔놓은 거죠. 그런데 데이터를 조금 더 깊게 파고들면 와, 이 안에서도 엄청난 온도 차이가 납니다. 기업별로 한번 볼게요. SK 하이닉스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곳은 이퇴직률이 1%대 초반이에요. 사람들이 거의 안 나간다는 소리죠. 근데 삼성전자는 어떨까요? 글로벌 이퇴직률이 무려 10.1%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똑같이 불안한 글로벌 경제 상황을 겪고 있는데도 기업 내부의 사정이나 경쟁력에 따라서 이렇게 직원들의 움직임이 완전히 극과 극으로 갈린다는 걸 똑똑히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솔직히 삼성전자의 10.1%라는 이 숫자 그냥 넘길 수가 없죠. 물론 예전에 12.9% 찍었을 때보다는 낮아진 건 맞습니다. 하지만 다들 안 나가고 버티는 이 와중에도 여전히 두 자릿수 이퇴직률을 기록한다는 건 분명히 짚어볼 만한 대목입니다. 최근 불거진 노사 갈등 문제라든지 핵심 인재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 내부 시스템에 대해 업계 전체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뛰어난 인재 한 명 한 명이 곧 기술 패권인 시대에 이건 정말 묵직한 경고 신호일 수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쭉 따라온 길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시죠. 이란의 종전협상 뉴스에서 시작해서 훌쩍 뛴 기름값, AI 무기 통제 문제, 대만과 한국의 경제 성장률 격차를 지나서 결국 우리가 다니는 회사의 퇴사율 데이터까지 왔습니다. 세상에 겉도는 뉴스란 없습니다. 거시적인 지표들은 결국 우리들의 일상, 그리고 여러분의 밥줄과 아주 촘촘하게 얽혀있죠. 그렇다면 2026년 남은 하반기, 하루가 다르게 요동치는 이 판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거대한 변화의 파도에 그냥 휩쓸려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파도를 먼저 읽고 훌쩍 올라타시겠습니까?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아주 날카로운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